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잘. 이 모든 것이 저희가 170일을 싸웠지만 바꾸지 못했고 그 끝나지 않은 투쟁의 결과가 완전한 장악이라는 더 심한 상황으로 내몰린 지금 열심히 싸우고 계신 KBS 동지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진다면 또 이 일을 그르친다면 KBS도 MBC처럼 될 것입니다. 네, 저는 BDS 김수정 기자라고 하고요. 저는 KBS 담당이기 때문에 지난 8일날 그 KBS 앞에 그 유가족분들이 항의 방문하셨을 때부터 계속해서 현장과 부상황 챙기고 있고요. 네, 출근 처지는 오늘 6시 40분부터 세노조가 그 앞에서 피켓팅과 그다음 구호를 외치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상 KBS는 되게 들어오는 출입구가 많기 때문에 그 본관 하나 막는다고 해서 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김한영 사장은 어쨌든 출근 저지를 하든 말든 나는 좀 당당하게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본관 주차장을 이용해서 오늘 온 것 같거든요. 정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에서 홍보국장 맡고 있는 한동수라고 하고요.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저희 MBC를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좀 분쟁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170회 파업이 끝났지만 아직도 사측의 제가 좀 노조에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좀 불공정한 행태에 대한 조합원들의 문제 제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글쎄요, 공영방송 지키기 위해서 산 노조가 파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바꾸질 못했습니다. 바꾸지 못해서. 금요일에 좀 큰일이 있었어요. 그 KBS 보도본부에서 이제 팀장급, 보도본부 부장급, 예를 들면 사회일부, 뭐 국제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장급들이 전원 보직 사퇴를 예고하면서 김한영 사장의 그런 사퇴를 촉구했는데 실제로 그날 자리에서는 나는 못 물러난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결국에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거였고 2012년 파업 때 많은 보직부장들이 동참을 했거든요. 보직부장들이 동참을 하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 보직을 맡고 있는 부장들은 파업 때도 보통 참여하지 않는 것이 관리의 일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다 소위 말해서 아까 기사를 쓰지 못하는 부서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래방송연구실, 경인지사 이런 곳으로 다 가 있고, 당시 파업 때 사측의 입장을 적극 옹호했던 분들이 지금 부장진에 포진하고 있어요. 요즘 MBC 보도국은 체질을 바꾸는 중입니다. 사측에 있어서 피를 빼서 새 피를 넣어서 바꾸는 중이고. 그러니까 제가 매체 품제에 있으면서 좀 항상 고민이 되는 게 저희한테는 이게 엄청 중요한 이슈거든요. 저희한테 KBS는 엄청 큰 출입처고 그리고 항상 일이 많고 이거는 청와대 보도 개입이 아예 폭로가 된 상황이라 되게 큰 이슈인데 주변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주말에. 근데 저는 지난주 내내 KBS 사태 때문에 되게 골치가 아팠고 엄청 큰일이 계속해서 벌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그 보도 개입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나 물론 방송 뉴스에 되지만 누가 요새 TV로 방송 뉴스를 보겠으며 그게 뭐 톱뉴스로 나오지 않는 이상 잘 모르겠죠. 그래서 뭐 MBC 뭐 신경 쓰지 말고 뭐 그냥 뭐 저것도 뭐 그냥 놔둬야 되는 것인가 라는 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저는. 근데 다만 글쎄 그 대한 언론, 대한 저널리즘으로서 진실을 보도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는. 다분히
공영방송이 적어도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서 있어야 더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MBC는 지켜져야 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PD들도 제작 거부에 들어가신 건 아니지만 제작 거부를 결의하셨다고 들었고, 그다음에 오늘 당장 뉴스에도 상당한 차질이 좀 있을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9시 뉴스도 9시 뉴스의 남자 앵커분도 지금 앵커직을 내려놓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20분 정도만 축소 방송할 거라고 하고요. 그 노동조합이 아시겠지만 싸움의 진 장수는 할 말이 없다고 작년 파업 2012년 파업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고 지금까지 징계 받은 사람 합치면 160명 정도 되거든요. 파업 끝나고 이런 식으로 부당 정보, 그러니까 기자가 전혀 다른 기자라는 직함이 필요 없는 부서, 드라미아 개발단이나 무슨 신사업 건설단이나 PD가 PD 업무가 아닌 것으로 그런 게 거의 60명 이상 회사에서 났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심심하면 한두 명씩 발령이 납니다. 기자의 성명과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사측에서 이유를 얘기를 안 하니까 경인지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경인지사는 가서 이제 지자체 협찬, 광고 협찬 같은 것도 하는 영업일 하는 곳이에요. 올해만 경인지사로 기자가 5명 갔습니다.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 리포트하지 못하냐? 김시군 얼마 전에 KBS 보도국장 얘기했잖아요. 저 정권 비판보도 뺐다 그러는데 올라오는 게 없어서 빼지도 않았다는 얘기였어요. 지금은 MBC도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말해서 저쪽 기자들로 이게 비판할 수 있는 부서들이 채워지고 옳은말이라 하긴 어쨌든 따질 만한 사람들이 현장에 좀 없어져 있는 상황이 MBC 같은 경우는 가장 크고요. 사실 더 큰 문제는 공영방송의 이제 지배구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결국 사장을 누가 임명하느냐, 여기에 정권의 입김이 작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큰 문제를 좀 해결할 필요는 있어요, 진짜로. KBS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양심적인 용목들 안에 남아있는 양심적인 승무직 성무원들이 기자협회가 노동조합이 나서서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연차 여러분, KBS의 주인은 기라왕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일하는 기자들도 아닙니다. 돈을 내는 사람 여러분들입니다. 2,500원씩을 내는 여러분들이 바로 KBS의 주인입니다. 몽둥이를 들어주십시오. 혹시 길어질지도 모를 싸움 이탈하거나 지지부진해지거나 그러면서 이탈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나약해질 때 그 몽둥이를 들고 찾아와 주십시오. KBS 앞에 서서 그 몽둥이를 세게 내리쳐 주십시오. 다시 대안으로 돌아가라.